훨훨 날아간다. 옛날 깊은 산골 오막살이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오순도순 살았어요. 할머니는 쫄깃쫄깃한 꽃감보다도 새콤달콤한 사과보다도 옛날 이야기를 더 좋아했어요. 옛날 아주 먼 옛날 할아버지가 옛날 소리만 해도 할머니는 하하호호 웃음보를 터뜨렸어요. 할머니는 틈만 나면 할아버지를 졸랐어요. 영감, 재미있는 이야기 한 자리 해주구려. 할아버지는 담뱃대만 뻐끔뻐끔 빨아댔어요. 하도 해서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어야지. 할머니가 손뼉을 짝짝 치며 말했어요. 옳지, 좋은 수가 있어요. 삼배 한 피를 줄 테니 장에 가서 재미난 이야기와 바꿔오구려. 할아버지는 터덜터덜 장터로 갔어요. 어디를 가야 재미난 이야기를 살 수 있담. 할아버지는 떡집을 기웃거렸어요. 삼배 한 피를 줄 테니 재미난 이야기를 한 자리 파시려. 떡장수가 깔깔깔 웃었어요. 할아버지는 쌀집을 기웃거렸어요. 네, 삼배 한 피를 줄 테니 재미있는 이야기 한 자리 파시려. 쌀장수도 껄껄껄 웃었지요. 할아버지는 어깨에 힘이 쭉 빠졌어요. 아유, 이야기를 안 사왔다고 할멈이 잔소리를 할 텐데. 할아버지는 한숨을 푹푹 쉬며 집으로 걸어갔어요. 시원한 나무 그늘에서 쉬고 있던 농부가 물었어요. 영감님, 등에 메고 가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미난 이야기하고 바꿀 삼배라네. 농부는 삼배가 탐이 나서 군침을 꿀꺽 살폈어요. 그럼 제 이야기를 사시지요. 할아버지는 농부 옆에 덜썩 주저앉았어요. 하지만 농부는 이야기가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때 어디선가 황새 한 마리가 날아왔어요. 황새는 긴 다리로 논둑을 살금살금 걸었어요. 그것을 보고 있던 농부가 중얼거렸습니다. 살금살금 걸어온다. 이야기를 놓칠세라 할아버지도 얼른 따라했어요. 살금살금 걸어온다. 그래, 그래서? 황새가 기웃기웃 먹이를 찾았어요. 기웃기웃 거린다. 기웃기웃 거린다. 옳거니 그래서. 황새가 우렁이를 쿡 찍어 먹었어요. 쿡 찍어 먹는다. 쿡 찍어 먹는다. 농부가 손뼉을 딱 치며 소리쳤어요. 예끼 이놈. 할아버지도 손뼉을 딱 쳤어요. 예끼 이놈. 놀란 황새가 훨훨 날아가 버렸어요. 훨훨 날아간다. 훨훨 날아간다.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일세 그려. 삼배 여기 있네. 할아버지는 싱글벙글 웃으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쫓아나오며 말했습니다. 영감, 그래 이야기는 사왔수? 아무렴,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사왔지. 그럼 어서 풀어 놓아 보시구려. 에헴, 살금살금 걸어온다. 살금살금 걸어온다. 할아버지가 한 대목 하면 할머니가 얼른 따라 했어요. 때마침 도둑이 살금살금 들어오다 그 말을 들었어요. 아니, 어떻게 알았지? 도둑은 깜짝 놀라 얼른 부엌으로 숨었어요. 도둑이 기웃기웃 바깥을 살피고 있을 때 다시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기웃기웃 거린다. 기웃기웃 거린다.
도둑은 겁이 나서 부들부들 떨다가 그만 부뚜막에 있던 고추장을 쿡 찍었어요. 쿡 찍어 먹는다. 쿡 찍어 먹는다. 그래서요? 할머니가 깔깔 웃으며 따라했어요. 도둑은 간이 콩알만해졌어요. 예끼 이놈! 할아버지가 손뼉을 딱 치며 소리쳤어요. 예끼 이놈! 할머니도 손뼉을 딱 치며 외쳤어요. 도둑은 깜짝 놀라 멀리 멀리 도망쳤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훨훨 날아간다. 할머니는 배를 잡고 하하호호 웃었어요. 훨훨 날아간다. 호호, 아이고 영감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구려. 호호호호.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즐거운 웃음소리는 그칠 줄을 몰랐답니다. 새끼 벤 황소. 옛날 어느 고을에 원님이 새로 왔는데 이 원님은 고을을 다스리는 것보다 내게 장기 두는 것을 더 좋아했어요. 원님은 아무나 보면 붙들고 내게 장기를 두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님과 내게 장기를 둬서 이긴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원님의 장기 실력이 대단했냐고요? 그렇지는 않고요. 원님에게 이겼다가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일부러 져 주었던 거지요. 원님은 장기를 뒀다 하면 이기니까 내기 장기가 싱거워졌어요. 그래서 엉뚱한 내기를 걸곤 했지요. 세상에서 가장 날랜 것을 가져오너라. 그리고 점점 그 정도가 심해졌어요. 돌로 만든 배를 구해오너라. 원님이 말한 것을 가져오지 못한 사람은 감옥에 갇혀야 했지요. 감옥에 갇히지 않으려면 많은 돈을 내야 했고 세상에 이렇게 억울한 경우가 어디 있겠어요. 이제 고을 사람들은 원님이 내게 장기를 두자고 하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슬슬 피하게 되었지요. 아버님이 편찮으셔서 그만. 아내가 아기를 낳을 때가 되어서요. 그래서 원님은 내게 장기를 둘 상대를 찾아 나서게 되었지요. 원님이 큰 길가에 있는 정자에 앉아 있는데 나무꾼이 나무를 한 짐 치고 지나갔어요. 원님은 나무꾼을 불렀지요. 나무꾼은 깊은 산골짜기에 사는지라 원님의 고약한 내기 버릇을 알지 못했답니다. 여보게, 무거운 나무짐을 내려놓고 나하고 장기 한 판 두세. 자네가 이기면 자네가 원하는 것을 줄 터이니 자네도 내가 이기면 내가 원하는 것을 줘야 하네. 나무꾼은 원님의 말이라 싫다고도 못하고 장기를 두었어요. 결국 나무꾼이 내기 장기에 졌어요. 그럴 수밖에요. 눈만 뜨면 나무를 해다 먹고 사는 가난한 나무꾼이 장기를 얼마나 더 받겠어요. 내기해 졌으니 새끼 벤 황소를 가져오게. 나무꾼은 얼굴색이 파랗게 칠렸지요. 세상에 암소도 아니고 황소를, 그것도 새끼를 벤 것을 가져오라니 이만저만한 억지가 아니었지요. 곧 죽을 사람처럼 벌벌 떠는 나무꾼을 보고 원님은 속으로 비웃었어요. 쟤깐 놈이 어디 가서 새끼 반 황소를 구해와. 감옥에 안 가려면 돈을 가져와야지.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나무꾼은 땅바닥에 덜썩 주저앉아 한숨을 쉬었지요. 내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지. 아니 어쩌자고 내게 장기를 두었단 말인가. 생각할수록 분하고 억울했어요. 겨우겨우 힘을 내서 집으로 돌아온 나무꾼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 끙끙 앓아 누웠어요. 아니 대체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방문 고리를 흔들며 아내가 물었어요. 당신은 몰라도 되는 일이요. 나도 감당 못할 일을 어린 내가 어찌한다고 그러냐. 귀찮게 자꾸 묻지 말거라. 아버지가 알아 누워 계시는데 제 마음이 편하겠어요? 무슨 일인지 말씀해 보세요. 나무꾼은 방문을 열고 아내와 아들에게 억울한 사정을 털어놓았어요. 그런 일이라면 걱정 마세요. 제게 좋은 생각이 있으니 아버지는 그대로 누워만 계세요. 그러더니 아들이 열심히 새끼를 꼬는 거예요. 그리고 새끼줄에 고추와 숯을 꽂아 금주를 만들어 방문에 쳐 놓았지요. 드디어 원님이 보낸 포졸들이 찾아왔어요. 내 아버지는 어디 계시냐? 새끼 뺀 황소를 가지러 왔다고 전해라. 아버님은 지금 아기를 낳느라 나올 수 없습니다. 예끼 이놈, 남자가 어떻게 아기를 낳는다는 말이냐? 그럼 황소가 어떻게 새끼를 뺍니까? 포졸들은 어린 아들의 말에 대답을 못했어요. 빈손으로 돌아간 포졸들이 원님에게 나무꾼 아들의 말을 전했지요. 원님은 그제야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나무꾼의 어린 아들을 불러다 상을 주었어요. 그런 다음부터 원님은 내게 장기는 두지 않고 고을을 잘 다스렸대요. 아껴라 아껴 영감님과 뭐든지 아껴 영감님. 옛날 어느 마을에 구드새 영감님 한 분이 살았어요. 얼마나 구드새였는지 마을 사람들이 모두들 아껴라 아껴 영감님이라고 불렀지요. 영감님네 밥상엔 언제나 반찬이라곤 간장 한 종지뿐이었어요. 그나마도 아끼고 아껴 먹느라 젓가락으로 콕 찍은 간장에 밥 한 숟가락 그랬지요. 그뿐이 아니었어요. 이 영감님이 물을 얼마나 아껴 썼냐면 쌀 씻은 물에 세수하고 세수한 물에 걸레 빨고 걸레 빤 물은 나무에 주고 그러고도 그 물이 아까워서 아이고 아까워라 아까워 그랬지요. 그런데 그 동네에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구두새 영감님이 한 분 더 살았어요. 이 영감님은 또 얼마나 구두새인지 사람들이 뭐든지 아껴 영감님이라고 불렀지요. 밥풀 하나, 물 한 방울, 땔감 한 조각도 그냥 버리는 일이 없었어요. 심지어 개똥까지 아끼고 아껴 모아두었다가 밭에 뿌리곤 했었어요. 어디 그뿐인 줄 아세요? 초 닿는 게 아깝다고 잠도 일찍 발 씻을 물도 아깝다고 병아리 눈물만큼 조금 신발 닿는 게 아깝다고 사람들이 안 보는 데에서는 맨발로 성큼성큼 걸어 다녔어요. 어느 날 아껴라 아껴 영감님이 뭐든지 아껴 영감님 집에 갔을 때였어요. 마침 뭐든지 아껴 영감님은 마루에 혼자 앉아 엿을 먹고 있었지요. 뭐든지 아껴 영감님은 집으로 들어서는 아껴라 아껴 영감님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맛있는 엿을 나눠 먹자니 아깝고 안 주자니 체면이 안 서고 어쩌겠어요. 못 보고 못 들은 채 엿을 낼름 한 입에 넣었지요. 그 모습을 보고 아껴라 아껴 영감님이 말했어요. 아니 그 큰 엿을 한 입에 다 넣다니 자네 입은 크기도 하네. 그래도 뭐든지 아껴 영감님은 못 보고 못 들은 채 우물우물 엿을 먹었어요. 아껴라 아껴 영감님은 그 곁에서 침막 꿀꺽꿀꺽 삼켰지요. 남의 입에 든 엿을
나눠 먹자고 하자니 더럽고 입도 다 못 담은 채 양보를 실룩이며 엿을 먹고 있는 뭐든지 아껴 영감을 보고 있자니 자꾸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짜고짜 뺨을 꼬집으며 왕왕 소리쳤지요. 이래도 모르는 체 할 텐가? 이래도? 다음날 뭐든지 아껴 영감님이 아껴라 아껴 영감님네로 놀러 갔어요. 여보게 장기나 한 판 두세. 그랬더니 아껴라 아껴 영감님이 물었어요. 좋지. 그런데 장기판은 가져왔나? 아, 장기판은 자네 집에도 있지 않나? 그 소리에 아껴라 아껴 영감님이 펄쩍 뛰었어요. 무슨 소린가? 그럼 우리 집 장기파만 다를 게 아닌가? 뭐든지 아껴 영감님은 기가 막혔지요. 좋네. 그럼 자네 장기판 반쪽 가지고 우리 집으로 가세. 아니, 그건 왜? 왜는 왜? 집에 갔다 오려면 내 신발만 다를 게 아닌가? 그러니 우리 집으로 가세. 아껴라 아껴 영감님도 질세라 소리쳤지요. 좋아. 자네 집까지 가려면 내 신발도 다를 테니 중간에서 만나세. 그래서 그날 두 구드새 영감님은 결국 길거리에 앉아 장기를 두고 말았지요. 다음날 개구리가 개골개골 울어대는 논뚝길에서 아껴라 아껴 영감님네 아들하고 뭐든지 아껴 영감님네 아들이 마주쳤어요. 아, 여보게 잘 만났네. 그렇지 않아도 자네 집으로 망치를 빌리러 가던 참인데. 아, 이런 나도 자네 집으로 망치를 빌리러 가던 참인데. 그래서 두 아들들은 망치를 빌리러 가다 털레털레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들이 빈손으로 돌아온 까닭을 말하자 아껴라 아껴 영감님이 그랬지요. 아, 네 그런 구드새는 처음 봤네. 세상에 망치 없는 집이 어디 있다고 할 수 없군. 얘야, 우리 집 망치를 꺼내오너라. 뭐든지 아껴 영감님도 아들이 빈손으로 돌아오자 그랬어요. 나보다 더한 구드새 같으니라고 할 수 없지. 얘야, 우리 집 망치 가지고 오너라. 매미가 맴맴 쉴 새 없이 울어대는 더운 여름날이었어요. 마을 정자에서 아껴라 아껴 영감님과 뭐든지 아껴 영감님이 만났어요. 아, 덥다. 아껴라 아껴 영감님은 부채를 반만 펴고 부채질을 했어요. 거 부채질을 하려면 쫙 펴고 시원하게 하게. 나도 남는 바람 좀 얻어 쐬게. 그랬더니 아껴라 아껴 영감님이 말했어요. 무슨 소리? 이렇게 아껴 써야 오래 쓰지. 그러자 뭐든지 아껴 영감님이 부채를 쫙 펴더니 고개를 오른쪽 왼쪽으로 계속 돌리는 거예요. 아껴라 아껴 영감님은 어이가 없었지요. 자네 지금 뭐 하는 겐가? 고개 아프게. 그랬더니 뭐든지 아껴 영감님이 말했어요. 이렇게 부채질을 하면 이 부채를 아들 손자까지 쓸 수가 있다네. 고개 아픈 것 좀 참으면 되지만 부채를 또 사려면 얼마나 아깝겠나. 세월이 흘러 아껴라 아껴 영감님 딸이 시집을 가는 날이었어요. 동네 사람들 모두 달걀이니 보리쌀이니 선물을 들고 왔어요. 그런데 뭐든지 아껴 영감님은 달랑 빈손으로 오더니 남보다 더 많이 먹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것도 12명이나 되는 식구들을 데려와서 말이에요. 아껴라 아껴 영감님은 무척 화가 났지만 딸이 시집가는 날이라 꾹 눌러 참았지요. 다음 날 아껴라 아껴 영감님은
뭐든지 아껴 영감님네로 뛰어갔어요. 아니, 그런 법이 어디 있나? 남의 잔치에 달랑 빈손으로 와서 먹고만 가다니. 그랬더니 뭐든지 아껴 영감님이 말했어요. 마음속으로 자네 딸 잘 살라고 수도 없이 빌었네. 그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나. 아껴라 아껴 영감님은 할 말이 없었지요. 그때 아껴라 아껴 영감님 눈에 구멍 뚫린 문을 막아놓은 청첩장이 보였어요. 그럼 나도 청첩장을 마음으로만 보낸 것이라고 하고 이것은 다시 떼어 가겠네. 그러고는 청첩장을 떼어 집으로 오려는데 뭐든지 아껴 영감님이 뒤따라오며 소리쳤어요. 여보게, 가져가려거든 청첩장이나 가져가지. 그 뒤에 붙은 내 밥풀은 왜 가져가나? 그 뒤로도 두 영감님은 아옹다옹 다투며 변함없는 구두쇠로 오래오래 잘 살았대요. 천하장사 막둥이. 옛날에 막둥이라는 총각이 살았어요. 막둥이는 어찌나 힘이 센지 커다란 나무도 쑥쑥 뽑아 올리고 집채만한 바위도 번쩍 들어 올렸어요. 이 고을 저 고을 다니며 힘을 겨루어 봐도 막둥이를 이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요. 그러다 보니 막둥이는 제 힘만 믿고 건들건들 거리면서 멋대로 하고 다녔어요. 결국 친구들은 하나둘 막둥이 곁을 떠났고 사람들도 슬슬 눈치만 보며 막둥이를 피했지요. 어느 날 막둥이는 생각했어요. 힘자랑은 이만하고 고향으로 돌아갈까? 털레털레 고향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다리도 아프고 힘도 들어 둘레둘레 갸욱갸욱 쉴 곳을 찾았더니 너럭 바위가 눈에 띄더래요. 막둥이는 얼씨구나 좋다 하고 너럭 바위에 몸을 뉘었어요. 깜빡 잠이 들려고 할 때였어요. 갑자기 위쪽 등이 따끔따끔 하더니 아래쪽 등도 따끔따끔, 왼쪽 등도 따끔따끔, 오른쪽 등도 따끔따끔, 계속 등이 따끔거리는 거예요. 막둥이는 넓적한 손으로 등을 탁탁 쳐댔지요. 그래도 따끔따끔 간질간질 참을 수가 있어야지요. 에이, 이게 뭐야? 막둥이는 참다 못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러고는 저고리를 훌러덩 벗어 사차치 훑어보았지요. 그랬더니 이게 웬일일까요? 조그맣고 새빨간 이란 놈이 발발발 기어가고 있는 거예요. 네, 이놈 잘 만났다. 감히 천하장사인 나를 물어? 막둥이는 화가 나서 이를 잡아서는 바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러고는 돌멩이를 집어 이를 향해 내리쳤지요. 이제 죽었겠지? 막둥이가 우쭐대며 좋아하고 있는데 웬걸 이놈의 이가 멀쩡하게 살아서 발발발 기어가고 있는 거예요. 엥? 아직도 안 죽었잖아. 막둥이는 약이 올라 얼굴이 벌게졌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까보다 더 큰 바위 덩어리를 집어들어 이를 향해 내리쳤지요. 이제는 진짜 죽었겠지. 그러면서 돌 부스러기를 헤쳐보니 웬걸 죽었다고 생각했던 이란 놈이 아직도 살아서 발발발 기어가고 있는 거예요. 막둥이는 약이 바짝 올랐어요. 이놈, 이번에는 어림없다. 뜨거운 맛 좀 봐라. 막둥이는 식은 벌떡대며 집채만한 바위를 들어 올렸어요. 그러고는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이를 향해 내리쳤지요. 천둥 같은 소리가
쩌렁쩌렁 울리면서 바위가 산산이 부서지고 구름 같은 먼지가 뽀얗게 피어올랐어요. 이래도 안 죽었을라고. 막둥이는 헛기침을 하며 돌 부스러기를 헤쳐 보았어요. 그랬더니 그놈의 이가 아직도 살아있네요. 발발발 기어가고 있는 거예요. 막둥이는 너무나 약이 올라 견딜 수가 있어야지요. 방방곡곡을 다 돌아다녀도 자기를 이긴 사람이 없었는데 조그만 이 하나 죽이지 못하다니 약이 오를 수밖에 없었어요. 막둥이가 씩씩대며 화를 참고 있을 때였어요. 웬 농부가 지나가다 말을 걸었지요. 여보시오, 거기서 무얼 하는 거요? 막둥이는 화를 벌컥 내며 소리쳤지요. 보면 모르오? 이를 죽이는 게지. 농부가 혀를 끌끌 차며 말했어요. 아니, 그 조그만 이를 죽이려고 그렇게 큰 바위를 던졌단 말이오. 모르면 잠잠코나 계시오. 이놈이 어찌나 힘이 센지 이런 바위로도 끄떡없다오. 농부가 기가 막혀 허허허 웃음을 터뜨렸어요. 여보시오, 거쓸데없는 일에 힘자랑을 하셨구려. 이는 그렇게 잡는 게 아니라오. 자, 내가 하는 걸 잘 보시오. 농부는 돌 부스러기 틈에서 이를 찾아내더니 바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러고는 엄지손가락으로 이를 꾹 눌러 죽였지요. 농부가 허허허 웃음을 흘리며 가버리자 막둥이는 넋이 나간 듯 멍하니 농부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한참 뒤에야 정신을 차린 막둥이는 이렇게 중얼거렸대요. 이야, 대단한 사람이다. 바위로도 죽이지 못한 이를 손톱으로 죽이다니. 세상에 저런 사람도 있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우쭐거리고 다녔으니. 막둥이는 그 길로 곧장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제 힘만 믿고 우쭐대는 일 없이 착실하게 농사 지으며 예쁜 각시 얻고 토끼 같은 자식 줄줄이 낳아 잘 살았대요. 파란 구슬. 옛날 강가에 있는 조그만 오막살이에 마음씨 고운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았어요. 할아버지는 날마다 강에 나가 물고기를 잡았어요. 하루는 할아버지가 던진 그물에 큼직한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입을 뻐끔거리며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거참 이상하군. 물고기가 눈물을 흘리다니. 할아버지는 물고기가 불쌍해서 놓아주었어요. 다음 날도 할아버지는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어요. 그런데 낯선 젊은이가 다가와 공손히 절을 했어요. 저는 어제 할아버지께서 놓아주신 물고기입니다. 제 아버님은 물속나라 용왕님이시지요. 저를 살려주신 은혜를 갚고 싶으니 저와 함께 용궁으로 가시지요.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젊은이를 따라 나섰습니다. 갑자기 강물이 갈라지면서 용궁으로 가는 길이 나타났어요. 용왕님이 뛰어나와 할아버지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어서 오시오. 내 아들을 살려주어서 정말 고맙소. 용궁에서는 큰 잔치가 벌어졌어요. 덩덕궁 덩덕궁 흥겨운 음악 소리에 물고기들이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요. 상에는 맛있는 음식이 가득가득 차려져 있었지요. 할아버지는 용궁 구경을 하느라 시간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며칠 뒤 할아버지가 용왕님께 말했어요. 할멈도 보고 싶고
집상각도 나서 이제 그만 돌아갔으면 합니다. 용왕님은 파란 구슬 하나를 선물로 주었어요. 이 구슬은 소원을 말하면 무엇이든 들어주는 요술 구슬이라오. 잘 간직하도록 하시오. 할아버지는 파란 구슬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 나와라 하면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나왔고, 음식 나와라 하면 맛있는 음식이 한 상 가득 나왔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파란 구슬 덕분에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강 건너 마을에 욕심쟁이 할멈이 살고 있었어요. 할멈은 파란 구슬이 탐이 나서 가짜 구슬을 가지고 할아버지네 집을 찾아갔어요. 용궁에서 파란 구슬을 얻어오셨다지요? 어디 구경이나 좀 합시다. 욕심쟁이 할멈은 파란 구슬을 요리조리 구경하는 채 하다가 가짜 구슬을 슬쩍 바꾸었어요. 구슬이 없어지자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예전처럼 가난해졌어요. 초라한 오두막집에 먹을 것도 떨어졌어요. 할아버지네는 개와 고양이를 길렀는데 집이 가난해지자 개와 고양이도 제대로 얻어먹지를 못하였습니다. 할아버지네 개가 중얼거렸어요. 멍멍! 아유 배고파! 고양이도 투덜투덜 불평을 했어요. 야옹! 야옹! 나도 배가 고파! 이게 다 욕심쟁이 할멈이 구슬을 가져갔기 때문이야. 맞아. 우리가 파란 구슬을 찾아오자. 개와 고양이는 강가로 나갔습니다. 파란 강물이 넘실넘실 물결치고 있었어요. 고양이가 걱정을 했어요. 어떻게 강을 건넌담? 그러자 개가 엎드리며 말하였습니다. 내 등에 업혀. 난 헤엄을 잘 치거든. 개는 고양이를 업고 강을 헤엄쳐 건너갔어요. 욕심쟁이 할멈은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착한 할아버지네 파란 구슬을 훔쳐서 부자가 된 거예요. 개와 고양이는 욕심쟁이 할멈 집에 몰래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야옹아, 구슬을 어떻게 찾지? 걱정 마.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고양이는 쌀을 넣어둔 곳간으로 갔어요. 곳간에서는 쥐들이 잔치를 벌이고 있었어요. 고양이가 날카로운 발톱으로 대장 쥐를 잡았어요. 냉큼 가서 파란 구슬을 찾아오너라. 구슬을 못 찾으면 너희 대장을 잡아먹을 테다. 잠시 뒤에 부하 쥐들이 욕심쟁이 할멈이 깊이 감춰놓은 파란 구슬을 찾아왔어요. 이제 집으로 가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기뻐하실 거야. 개는 구슬을 입에 문 고양이를 업고 다시 강을 건너기 시작했어요. 강 중간쯤 왔을 때 개가 물었어요. 야옹아, 구슬은 잘 물고 있니? 고양이는 구슬을 입에 물고 있어서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양이가 대답을 안 하니까 개는 걱정이 되었어요. 야옹아, 구슬을 잘 물고 있느냐니까? 개가 자꾸 물어보자 고양이는 화가 났어요. 그래, 잘 물고 있으니까 걱정 마. 그 순간 구슬이 강물에 퐁당 빠지고 말았어요. 이 바보야, 왜 자꾸 말을 시키니? 너 때문에 구슬을 놓쳐버렸잖아. 고양이가 발을 동동 굴렀어요. 미안해. 자꾸만 걱정이 돼서. 개는 꼬리를 축 늘어뜨리고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갔어요. 구슬을 찾을 방법이 없을까? 고양이는 집에 가지 않고 강가를 어슬렁거렸어요. 에이, 이건 죽은 고기잖아. 얘따, 너나 먹어라. 그때 어부가 물고기 한 마리를 던져 주었어요. 고양이는 배가 고파 덥석 고기를 물었는데 무엇인가 딱 하고 싶었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물고기 뱃속에서 파란 구슬이 나왔어요. 고양이는 그 구슬을 가지고 신이 나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무척 기뻐하였습니다. 아이고, 고양이, 내가 구슬을 찾아왔구나.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다시 부자가 되었어요. 우리 귀염둥이, 이리 온? 얘따, 맛있는 고기 먹어라. 고양이는 날마다 맛있는 고기를 먹으며 방 안에서 으스댔어요. 그러나 개는 밥 찌꺼기만 얻어먹으며 마당에서 덜덜 떨며 지내야 했습니다. 개와 고양이 사이가 나빠진 것은 바로 이때부터랍니다. 셋째 며느리의 벼이삭. 옛날 고리등같이 커다란 기와집에 아주 돈 많은 영감님이 살았어요. 영감님은 부지런히 일하고 알뜰살뜰 아껴서 큰 부자가 되었대요. 영감님에게는 아들이 셋 있었습니다. 아들들은 모두 장가를 들어 기와집 옆에 사이좋게 모여 살았어요. 어느 며느리가 부지런하고 알뜰할까? 영감님은 가장 부지런하고 알뜰한 며느리에게 재산을 많이 물려주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영감님은 논두렁을 지나다가 벼이삭 3개를 주었어요. 오늘 이 논두렁에서 이것을 주었구나. 하나씩 가져가거라. 영감님은 새 며느리를 불러 벼이삭을 나누어 주었어요. 논두렁에 떨어진 벼이삭까지 주오시다니 아버님은 정말 알뜰하셔. 큰 며느리는 벼를 하날 정성껏 까서 저녁밥 짓는데 넣었습니다. 그날 저녁 온 식구가 둘러앉아 냠냠냠 맛있게 먹었어요. 둘째 며느리는 벼이삭을 실로 정성껏 묶어서 처마 밑에 매달았어요. 아버님께서 주신 것이니 소중하게 간수해야지. 벼이삭이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렸어요. 이 벼이삭으로 무엇을 할까? 셋째 며느리는 곰곰이 궁리를 했어요. 옳지, 새 덫을 놓자. 셋째 며느리는 소쿠리로 새 덫을 만들어 벼이삭을 그 밑에 놓아 두었어요. 배고픈 참새가 포르르 날아들었어요. 잡았다! 셋째 며느리는 참새를 가지고 이웃집으로 갔어요. 이웃집 아이가 참새를 갖겠다고 칭얼거렸어요. 이웃집 아주머니가 말하였습니다. 새댁, 달걀 1개랑 참새랑 바꾸지 않겠어요? 예, 그러지요. 셋째 며느리는 참새를 달걀 1알과 바꾸었어요. 이웃집 닭이 마침 알을 품고 있었어요. 아주머니, 이 알도 같이 품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요. 아주머니는 달걀을 어미닭이 알을 품고 있는 둥지에 넣었어요. 20날 뒤에 노란 병아리가 깨어났어요. 셋째 며느리는 그 병아리를 정성껏 키웠어요. 병아리는 무럭무럭 자라 큰 닭이 되었어요. 닭이 알을 낳기 시작했어요. 셋째 며느리는 달걀을 하날 모았다가 어미 닭에게 품게 했어요. 어머나, 예쁜 병아리들이 깨어났구나. 병아리들이 점점 자라서 큰 닭이 되고 큰 닭이 알을 낳기 시작했어요. 닭이 점점 불어났어요. 어느 날 셋째 며느리는 닭을 시장에 내다 팔아 통통한 아기 돼지 1마리를 사왔어요. 꿀꿀 돼지야, 많이 먹고 쑥쑥 자라렴. 셋째 며느리는 밥 찌꺼기와 구정물을 모아다 정성껏 돼지를 길렀어요. 돼지는 무럭무럭 자라서 새끼를 낳았어요.
새끼들도 자라서 어미 돼지가 되었어요. 돼지가 점점 불어났어요. 셋째 며느리는 돼지를 시장에 내다 팔아 튼튼한 송아지 한 마리를 사왔어요. 셋째 며느리는 송아지에게 날마다 맛있는 여물을 주었어요. 들에 나가 싱싱한 풀도 듬뿍듬뿍 베어다 주었지요. 송아지는 무럭무럭 자라 어미소가 되었습니다. 어느덧 3년이 지났어요. 하루는 영감님이 새 며느리를 불러 물었어요. 언젠가 내가 벼이삭을 하나씩 나누어 주었지. 그 벼이삭을 어떻게 했느냐? 큰 며느리가 말했어요. 저는 벼를 한 톨도 버리지 않고 한 알 한 알 까서 밥 짓는 데 넣었습니다. 둘째 며느리도 대답했어요. 저는 차마 밑에 잘 매달아 두었습니다. 그래, 잘했구나. 셋째 며느라가야, 너는 벼이삭을 어떻게 했느냐? 저는 벼이삭으로 덫을 놓아 참새를 잡았습니다. 그 참새를 달걀 한 알과 바꾸어 병아리를 깼어요. 닭이 불어나자 팔아서 돼지 새끼 한 마리를 샀어요. 돼지를 키워서 다시 송아지 한 마리를 샀어요. 그 송아지가 이제는 어미소가 되었습니다. 그래? 정말 잘했구나. 영감님은 슬기롭고 부지런한 셋째 며느리에게 가장 많은 재산을 물려주었답니다.